안녕하세요. 내면 탐험 모리스입니다. 뇌는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무의식적으로 감각으로 들어온 정보를 평가하고 반응하죠.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 또는 감정을 자극하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예를 들면 누구의 말이나 행동이 있을 때 그에 대한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분노에 휩싸여 화를 내거나 후회될 말과 행동을 하지 않고 그때의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한 걸음 물러서 그 자극을 촉발시킨 상황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선택하는 방법, 비폭력 대화의 관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을 빠르게 평가하는 능력은 뇌의 생존 전략입니다. 평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욕구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것과 위협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평가는 대인관계에서 공격이나 비난으로 인식돼서 상대방은 방어하고 정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는 옳고 그름과 같이 도덕적 판단 또는 각자의 내면화된 규범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틀렸다는 생각은 곧 자신의 존재의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갈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상대방은 수용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평가가 올라오더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비폭력 대화의 편 4가지 구성 요소 중 첫 번째인 관찰의 주의를 돌릴 때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이란 우리의 의견, 신념, 도덕적 판단을 암시하는 모든 언어로부터 우리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 경험을 구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찰하기 위해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 감각 자극을 바라보면 우리 내면의 기존의 선호에 따라 해석과 의미를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언어는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의 생각은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우리는 환경에서 배우며 사회적으로 정의된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의된 개념은 대부분 이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관찰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제공하는 글은 비폭력 대화 책에 나오는 평가와 관찰을 대비하는 루스 베버마이어의 노랫말 일부입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본 사람은 내가 보는 동안에 한 번도 뛰어다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가끔 잠도 자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랍니다. 나를 이상하다고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말 게으른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게으르다는 행위를 했을 뿐인가요? 이 게으르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성미나 버릇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게으르다를 관찰적으로 본다면 어떠한 수치에 근거해서 행동이 느리다는 것을 측정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어떤 성미나 버릇을 측정하여 특정 수치의 기준이 넘어간다는 기준으로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확히 수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즉 여기서의 예시처럼 게으르다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평가하고 당사자와 대화한다면 그 대화는 결과 없이 감정만 소모하는 논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게으르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은 우리의 사전 지식, 기대, 과거 경험, 믿음, 관심에 의해 형성되어 주관적인 경험으로 만들어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관찰과 평가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바라보고 인간 존재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연민과 사랑으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평가에서 관찰로 가는 길은 자기 발견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평가가 올라올 때 관찰로 반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반응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의 피질 아래 영역은 자극이 들어오면 안전 또는 생명을 위험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전의 유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뇌는 상황을 평가하고 자기 보호를 통해 우리를 안전함으로 안내하죠. 그 자기 보호의 방식으로는 싸우거나 도주하거나 회피하거나 얼어버리는 형태로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관찰하는 수련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찾기 위해 신체적 감각, 감정 및 정신 활동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특히 이 자율신경계는 신체 내부, 외부 환경,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것을 신경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야기는 생각하는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신경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신경감각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트라우마로부터의 자기 이해와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과거 행동 패턴에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순간 지금 하려던 것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우리의 행동 패턴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외부, 내부 사건에 좋고 나쁨의 특성을 부여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의 특정 세계관과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뒷받침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이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었던 어린 시절의 강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의 순간에서 내면화된 핵심 신념을 중심으로 우리 몸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항상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라는 핵심 신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부모님과의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이 자주 다툼을 하거나 싸울 때 자녀로서 자신이 그 원인이 된다는 어떤 신념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마음 챙김으로 관찰하면서 우리는 감정과 완전히 동일시지 않고 감정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서 과거의 기억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되는 것이 두려운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중요해서 그때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까?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핵심 신념을 분리하고 나의 마음 챙김이 시작되면 새로운 해석의 반응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습관적 패턴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부 및 외부 자원과 연결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더 많은 내면의 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관찰은 우리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과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 사이의 점들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생각의 흐름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더 넓은 관점에서 연결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관찰로 생긴 내면의 공간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생각과 해석, 그리고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반응을 멈출 때 더 넓은 관점을 키우기 위한 자각이 일어나고 그로써 우리는 자기와 연결되는 경험을 합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연결이 숙련되면 자연스럽게 타인과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눈 맞춤, 얼굴 표정, 목소리 톤, 자세, 몸짓 타이밍, 반응 강도 등과 같이 우리 자신과 타인의 신체 언어를 관찰하는 능력이 커집니다.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들의 눈맞춤, 얼굴 표정, 목소리, 자세, 몸짓, 타이밍, 반응 강도들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관찰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관찰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주관적인 판단, 우리 주관적인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논쟁의 여지가 적기 때문에 해석이 다 다른 것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찰은 대화의 기반이 되는 현실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관찰이 감각의 입력이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되거나 인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 역시도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타인에게 그것들이 얼마나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지 그 차이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보는 방식을 설득하기보다는 우리의 관점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화는 기존과 다른 형태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 평가라는 것이 우리 생존에 기여를 하기도 하지만 대인관계에서는 공격이나 비난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해서 꼭 우리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관계에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패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런 우리의 과거의 습관적 행동 패턴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일시적으로 중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찰과 평가를 뒤섞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특히 상대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연습은 관찰을 인식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하는 연습인데요. 이 연습은 좌뇌와 우뇌의 통합을 지원하는 연습입니다. 좌뇌는 좀 더 언어적인 영역에 포커싱 되어 있다면 우뇌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해석을 합니다. 우선 조용한 공간을 찾아주시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연습은 사실 원래 파트너와 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파트너가 없으니까 제가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트너는 제가 파트너 중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는 사람의 역할을 할 것이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은 듣는 사람, 리스너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리스너를 위한 지침은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눈의 움직임, 얼굴 표정, 멈춤, 자세, 몸짓 등 어떤 그런 신체 언어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말투 패턴도 같이 기울이면서 그 사람의 비언어적인 소통이 어떻게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과 연결되는지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의 신체 언어를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따라하고 싶은 경우 그거를 과장되지 않게 자연스럽고 쉽다고 느껴지면은 따라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고 그리고 그걸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셨으면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저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이 카메라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조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살아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나 느낌에 대해서 좀 더 표현을 해 보려고 해요. 저는 요즘 낮에는 일을 하고 있고 저녁에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대학원은 상담 관련된 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낮에는 AI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에는 이제 저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제 가정에 또 충실한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이처럼 들으시는 것처럼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것들을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좀 지치기도 하고 좀 휴식이 필요한데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그러니까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저희 시간을 쪼개서 빠듯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 지금은 주말인데 이 주말에 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 유튜브를 올릴 때 '아 매주 올려야지.'라는 스스로 자신과의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지치고 제가 또 대학원에서 막 마지막 학기라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논문도 써야 되고 과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빌린 책들도 읽어야 되고 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유튜브도 또 이 자료를 만들고 영상 찍어서 간단히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쪼금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꾸준히 하기로 했던 저 자신과의 약속? 저는 저 자신과 그런 약속하는 거를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신뢰의 관점에서 제가 그 스스로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좀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는 게 두려운 이유는 제가 어쨌든 제가 가진 이 세상에 어떤 좀 기여하고 싶고 조금 더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과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그 가는 길 자체에 제가 좀 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지 않는 거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지키려고 되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렇지만 또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 지금 그래도 이걸 보시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찍고 자료를 만들려고. 네. 좀 그런 약간 힘들고 지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저의 어떤 이거를 잘하고 싶은 마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고 저 자신의 어떤 약속과 신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어떤 제가 사실 그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좀 잘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그동안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를 하면서 좀 보였던 어떤 눈의 움직임이라던가 어떤 관찰, 어떤 그런 표정, 그런 몸짓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스스로 혼자 말을 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표현하는 것도 다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네. 그리고 이 관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내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어요. 타인과 대화에서 저 사람 지금 어떤 눈의 움직임, 얼굴 표정, 자세, 몸짓 이런 것들이 아주 새롭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거를 파트너를 정해서 한번 연습을 해 봤었는데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한번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